네, 우선 저를 이제 처음 보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정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리액션이 좋아야 힘이 나거든요. 네,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은 저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수축파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돌한 이화를 위한 온라인 교구 수학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낯선 이제 단어가 보이시죠? 당돌한. 네, 당돌한.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프로그램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축파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 10대 미드 한은주 대표님, 그리고, 정부 소장님이신 김성무 소장님이 개발하셨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실 만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메스나 플레이팩도, 소마. 예,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시메스, 소마는 몰라도 플레이팩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소마나 시메스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계속 쭉 만들어 오셨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에서 거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그런 단어를 쓰기도 시작하셨지만은 실제 교구 프로그램도 거의 처음에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험 애들은 12년 정도 된 회사지만은 실제로 이 사고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거는 거의 한 23년, 한 25년 사이 정도 쭉 개발을 해왔고요. 보시면 중간에 이 표시 혹시 뭔지 아세요? 서울대 안 나오셨구나 다들. 예, 서울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출신자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성구 소장 같은 경우에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플라토라는 소형 학습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왕관 한 6년, 7년 만에 제가 450만 부 정도 판매를 했죠. 그래서 도형 학습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 1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플라토, 그다음에 수학독해, 이분도 역시 플레이프토를 개발하셨어요. 왜 개발했느냐? 소장님이 시켜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잘 만들고 있는 두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걸 좀 부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자인청과 온라인 책임. 이분들이 둘 다 지금 이 추천파에 나와 있는 캐릭터라든지 디자인, 교구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두 분 다 홍익대 지각디자인과 출신들. 솔직히 이분들을 제가 영업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교구라는 거는 학습용 교구라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학습용 교구라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 교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교군지 왕군지 헷갈릴 정도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소재 자체를 저희는 실생활 주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2024년이죠. 그 대만 인노테크 엑스포에 출전을 해가지고,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았어요. 참가 업체들은.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업체들도 많았지만은 거기에서 당장히 저희는 수출파를 가지고 은상, 공상, 그다음에 특별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저희가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수출 문의, 그런 도입 문의가 많았었지만은 저희가 이때만 해도 이렇게 상품이 완성품으로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일부 시제품만 들고 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제가 올해 내년 말쯤 가야 아마 영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기는 이제 한국 출품자 수상자들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나 외국인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들이 많았어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높았냐 그러면은 대부분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냐면은 대부분 좀 IT 관련된 기술, 그런 쪽으로 많이 출품했는데 저희같이 교구나 이런 것들 나온 교육 에듀테크 제품들을 많지 않았었거든요. 센터 관심이 좀 많았어요. 자, 그리고 후추파 정신이라고 있는데 아까 당돌한 단어를 쓰긴 썼지만은 이 후추파 정신이라는 건 대단한 용기를 딴 키버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후추파 정신이라는 거 탈무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교육 철학들이나 이런 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국이냐 홍익 정신 그런 거 비슷한 그런 후추파 정신이 있는데, 이 후추파 정신을 왜 강조하게 되냐면은 유대인 창의력의 정신이 바로 후추파다.
이런 것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추파인데 그러면 이름이 슈추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후케 매도와 후추파를 섞어서 저희는 슈추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추파가 왜 저희가 강조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A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실리콘밸리겠죠. 근데 거기 있는 출신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 업체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랑 한국의 가장 큰 유사점은 뭐냐면은 인구가 적고 영토가 적은 데 비해서 이런 IT 업계라든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스라엘 본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본받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뭐 교육 철학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창의적인 정신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건 좀 본받을 거 있죠. 부지런함, 분배함, 성실함. 근데 그런 것들은 큰 돈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우주파 교육 이론을 적용한 슈추파 프로그램을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AI 혁신을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를 아이들이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간단한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이쁘다, 만져보고 재밌겠다 얘기하시는데 끝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연산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충분히 연산 활동이 가능합니다라고 보여드려도 그거 말고요. 연산 학습지 같은 거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킬은 중요한 게 아니다. 스킬은 초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우리가 유아 때 5세, 7세 가장 머리가 발달할 수 있는, 내가 발달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감각이다. 연상 감각, 도형 감각, 언어 감각. 이 감각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후추파의 교육 이론을 적용한 슈추파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적 감각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계획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7세 때 사교육률이 거의 98%인 이유는 뭐냐면은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다들 그렇잖아요. 교육 마케팅의 가장 큰 마케팅은 뭐다?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가장 사교육률이 높은 나이가 7세입니다. 고3도 아니에요. 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슈추파의 수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감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슈추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TO 3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W는 워크북이고요, T는 토익 또는 툴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O는 온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교구와 풀세트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보시면은 이제 교구와 교재, 그 다음에 온라인 워크북과 온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타사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타사 프로그램 같은 교구, 교재도 따로따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 말하는 교구는 수입해 와서 그 교구에 맞게끔 워크북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교구와 교재는 같이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것도 개발하면은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연계되지 않는 주제만 같은 걸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면은 연속성이 좀 잘 떨어지지, 연속성이 좀 끊어진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구, 그다음에 교재, 온라인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기획을 했고 그걸 개발할 때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할 때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연속되어 있는 수학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온라인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탑으로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 대표님이 옛날에 플랫팩터를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플랫팩터가 15년에서 17년 됐을 거예요. 개발 완료된 지. 사업자가 됐는데 저희 교구를 보면 다시 말씀이 이제 프리미엄 교구인데 그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플랫팩 히즈의 프리미엄 버전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교구 같은 느낌이 아니고 왕구, 놀이 같은 느낌으로 교구를 만들었지만 퀄리티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신 경영의 워크북도 저희가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오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최신 경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CK 메뉴가 뭐냐면 보존 같은 걸 잘해요. 실패도 하겠죠. 성공도 하고. 네, 성공은 더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죠. 네, 항상 저희 대표님이 좀 2000년 초반에도 사고를 수하고 주장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때 다 교과나 이런 걸 주장하실 때 사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항상 뭔가 좀 보존하고 새로운 거, 참신한 걸 만드는 걸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워크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계정을 최대한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용 교육에 딱 맞는 알맞는 워크북을 개발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사는 온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대. 저도 애를 키우지만은 어머니들은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집에서도 게임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 등등등 보는데 또 그걸 온라인으로 시켜야 돼? 라는 이렇게 좀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집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방임이란 말이에요. 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간만 정해주고. 근데 학원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입력받는 유튜브와 달리 온라인 뭐 스토리텔링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컨트롤을 받거든요. 그러는 것들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보급률이나 학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만 가도 애들 대부분 다 그걸로 수업을 합니다. 제가 학부모 참관 수업에 이거 가봐도 대부분 다 태블릿을 꺼내놓고 선생님 중앙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올려봐, 답을 해봐 이런 식으로 화면에 공유하면 띄워놓고 선생님이 그걸 보고 발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컨트롤해야 돼요. 선생님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구 교재에 관심 없을 거예요. 태블릿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컨트롤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컨트롤을 해서 아이들이 나는 온라인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몰입과 재미, 능동적태도, 반응속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쨌든 재미있게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학습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들, 학습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 저희랑 차원이 틀려요.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연산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1 더하기 1은 뭐 2, 뭐 숫자 입력하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될 건데, 교구의 특장점에서 말씀드리면, 교구를 아마 보셨겠으면 알겠지만, 주제들이 보면 제목도 참 재밌어요. 보시게 되면은, 뭐 공룡 달기, 내모의 친구,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서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을 거예요. 얘는 쌓기나무 활동, 네모네 친구인데 쌓기나무 활동, 그런 식으로 많이 붙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보스 통풍 같은 경우는 안 보실, 잘 모르겠는데, 패턴, 규칙과 패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제목을 많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아이들 대화를 나누는 것도 너무 풍부해요. 수업 시간에. 그냥 쌓기나무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펭귄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동물일까요? 뭐라고요? 졌다고요? 예, 졌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그러면요? 네, 펭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방향과 이건 위치와 방향을 하는 건데 위아래 좌우 오른쪽 왼쪽 학습을 하는 건데
그냥 뭐 노란색 싹개나무 옆에 싹개나무는 뭘까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펭귄 옆에 있는 젖소, 그러니까 펭귄의 왼쪽에 있는 동물은 누굴까? 아마 젖소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실생활 주변에 있는 소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할 필요도 많이 생기고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 소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소재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완구, 학습용 완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디자인, 그립감, 촉감, 그 다음에 뭐 끈적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교구들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좀 보시는데 꼭지스럽지만은 뭘까요? 뭐 닮았을까요? 달걀이거든요. 뜯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과 수가 나와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또 만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딱 좋아요. 아이들 손에 잡기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교구는 거의 한 90%가 다 원목이죠. 원목이고 이 교구에 보시게 되면 원장님들이 그런 반응 하더라고요. 지사님도 그런 반응 하시던데 이 패드를 보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패드들이 교구마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와, 이 가격에 이런 패드도 들어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끈적하고 부드럽고 원목을 당해서 많이 좋다.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색상이 너무 예쁘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인쇄라는 게, 색칠하는 게 5월달에 만드는 거하고 10월달에 만드는 거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물과 똑같은 하는데 아침에 만드는 거하고 저녁에 만드는 거하고 틀리고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24년에 받았던 교구랑 25년에 받았던 교구랑 조금 색감 차이가 나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이쁘게 만들었다. 뭐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면 원목 그대로 쓰면 제일 좋죠. 색상 안 들어가도 되고 빨리빨리 만들 수 있고. 하지만은 아이들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원장님 만나러 왔을 때 이 교구를 하나 들고 가고 원장님 폰에 한번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원장님과 활동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시간을 만들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왕 만나는 거면은 보유만 주시지 마시고 원장님 이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폰에 한번 지워보기도 하고 만져보세요. 느낌 좋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지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베스트다. 그런 걸 확인을 시켜야 돼요. 가스라이팅은 제가 해드릴게요. 최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초등 과정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용교육이 이제 또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는 브로셔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월별로 교구의 프로그램 단원의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와 연계되느냐, 초등 1학년 누리과정 어디랑 연계되느냐를 저희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저희가 왜 강조하냐고 그러냐면은 저희 10조의 메뉴가 지금까지 13년, 15년 동안 만들어왔던 프로그램 다 유초등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초등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저희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뭐 타사의 출판사들 지금 아마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대형 출판사들의 사고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학습제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는 초등 프로그램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습지든지 교구 수학이라든지 잘 만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가 직접 최대한 녹여져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주축받기 때문에 역시 초등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고 아이들이 끊김없이 단계 없이 잘 이어진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학습 계획인데요. 주축과 A 단계에는 A 이론을 위치하고 방향 쭉 내용이 나와요. 네,
2단계는 만 4세. 보통 한국 나이로는 6세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감성, 태도, 수학적인 학습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 교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제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C단계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 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아직 놀이 수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연산 학습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킬에 집중하시는 원장님들, 학부모님들한테 만족도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연산 학습을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영양 차이가 분명히 확실히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영역별로 뭐 수, 도형, 그다음에 뭐 척점, 그다음에 규칙, 문제 해결력 이런 고루고루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져 있다. 이 과정도 초등에 필요한 5개 영역으로 똑같이 구분되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모델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학 구속 유치원이 있어요. 그게 테스트 배대인데 지금 이제 1년하고도 1년 3개월 정도 쭉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업 모델이 괜찮은지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각각 장단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먼저 하시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교구와 교재 학습을 하는 그런 수업 모델도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책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교구 활동 1, 2, 3, 4거든요. 이런 교구 활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활동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학습을 하는 그런 패턴도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1차적으로 교구 활동을 하나 하고 여기 보면 4개 들어가 있거든요. 4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예요. 1주차 교구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활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지 활동을 하면 충분히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스토리텔링 인트로 부분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인트로 부분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단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교재 한번 보세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교재 보시게 되면은 상상 집중 도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상상 집중 도전이라는 이 주제를 넣은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 철학? 이스라엘의 자신있게 해야죠. 후추파. 후추파 교육 이론을 7가지 교육 철학을 저희가 녹여 넣었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도전하고 아이들 집중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창의력을 발달시켜서 상상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면과 교구를 같이 활동하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교재 위에 교구를 올려보고 하는 아니면 맞춰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주로 상상이 들어가 있고요. 집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붙임딱지를 써요. 스티커.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필기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스티커나 활동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집중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잇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X표를 치거나 하는 그런 지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차의 단어는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상상 집중 도전 이렇게 4개의 테마로가 한 주차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에는 이 단원이 4개 들어가 있겠죠. 4주차 수업이 진행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 수업 모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교수 매뉴얼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교수 매뉴얼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수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높이, 상상, 집중, 놀이, 상상, 집중, 도전을 보면은 이런 활동도 해봐요.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이런 질문도 해봐요. 이런 활동도 해봐요. 이런 4개의 뭐 주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 목표,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치료상 유의점, 어떤 발문을 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교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완전 제가 볼 때는 200% 친절한 교수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희는 여기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부속대학 유치원을 맞춰가지고 교수 매뉴얼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풀어다 보니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냥 앉아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교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있어가지고 조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수 매뉴얼들은 저희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보여드려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제공은 안 하고 그냥 네네네. 이 질문 제공도 이런 나왔잖아요. 이런 질문도 해봐요라는 질문, 발문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해볼 게 뭐냐면은 뭐 달걀이 10개라는 걸 할 건데 달걀 속에 숨은 수와 하트라는 상상을 설정했다. 하트를 왜 넣었을까요? 이게 양과 수를 학습하는 건데 하트를 왜 넣었을까요? 달걀이 뭐죠? 쉽게 말하면 새끼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희는 수와 양을 대비할 때 그 안에 이미지 그림을 하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학습 활동 주로 내용들은 뭐냐면은 위치적 연속수를 이해하도록 가격화를 활용하게 만들었고요. 같은 수량을 같은 색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좀 더 이미지를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달걀이 이렇게 인트로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이제 슈처파라는 웹페이지예요. 들어가서 레벨을 누르시고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가 나와요. 엄마 달기 나온 달걀을 자랑해요. 내가 낳은 달걀은 마법 달걀이야. 반으로 갈라져라. 마법 달걀들은 반으로 갈라져도 멀쩡해요. 같은 수 달걀을 붙이면 다시 하나가 되지. 자,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게임만 만들어 놓고 게임에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엄마들은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아이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게임마다는 저희 지금 인트로가 나오고 게임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How to Play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게임하는지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자를 못 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이제 성우녹음을 해서 소리로 제공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차례대로 쭉 설명이 나와요. 이해가 됐으면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게임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같은 수와 양을 연결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감각이 있는 애들은 같은 색깔만 찾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와 양을 몰라도 같은 색깔은 알아. 그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은 색깔만 찾다 보면 이거 같은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만든 건 달걀이 만들어졌고 틀린 것들은 미스라는 수단에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여기 보면 5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새로 고친 버튼이 있죠.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수업하고 있는 신흥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아이들 한 번씩 나와서 해봐요. 눌러봐요. 나와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친구가 이거 다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게임을 새로 고치면서 게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달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부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들 교부를 받았을 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대표 활동은 뭔지 그러니까 교재가 없어도 대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같죠. 같은 수와 양은 색깔이 같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달걀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제가 다 신경을 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달걀을 이렇게 노리는 이렇게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주차별로 활동들이 다 틀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총 9개까지 세어보고 다시 또 하나씩 빼면서 9개, 8개, 7개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개수를 아예 세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난 뒤에 얘 순서 수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1단계는 뭐지? 2, 2단계는 뭐지? 3. 이 순서 수를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수와 양의 규칙이겠죠. 그래서 이 달걀을 분리한 후에 이 달걀판에 1, 2, 3, 4, 5, 6, 7, 8, 9, 10을 놓고 거기에 맞는 양의 달걀의 윗부분이겠죠. 양이 표시되어 있는 달걀의 윗부분을 합쳐주는 활동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수와 양을 일치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해보는 거고요. 이런 활동을 할 때도 꼭 1, 2, 3, 4, 5, 6, 7, 8, 9, 10 놓지 말고요. 1, 3, 5, 7, 2, 4, 6, 8 아니면 거 하게 섞어서 놔도 돼요. 이제 심화학습이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활동할 수는 되고, 그 다음에 수의 크기 비교. 수의 크기 비교 활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활동이 나오는데 그 활동을 지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시간 보고 제가 선택해서 그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더 큰 수 달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 달걀을 다 쪼개요. 여기서 뒤집어놔요. 두 개를 집어가지고 큰 수가 나오면은 큰 수만 가져가는 거예요. 적은 수나 같은 수는 다시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뒤집어가지고 큰 수를 가져가는데 7개를 가져갈 때까지 게임을 해보세요. 라는 활동이에요. 큰 수, 수의 크기 비교를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큰 수는 가져갑니다. 작은 수는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같은 수는 모두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큰 수들을 이렇게 7개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활동 끝나는 거예요. 큰 수 당연히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 그대로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달걀 이렇게 한방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순수대로 모두 넣어보세요. 라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 게임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수 달걀 같은 경우는 아까 수와 양을 비교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놓고 그 다음에 달걀 양이 나와 있는 그 수와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 달걀을 일치시켜서 달걀을 모두 만드는 놀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을 저희가 막 공개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초상권에 해결된 영상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이렇게 수업 재밌게 하고 있어요 라는 찍어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부분이 끝나고요. 나와서 아이들이 놀이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온라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대결 게임을 테이블에서 20명에서 10개를 들고 동시에 진행하진 않아요. 몇 명만 진행하게끔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다 재밌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그 다음에 교구를 가지고 오프북에 맞는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이게 상상 부분이겠죠? 교재 위에 교구를 해보는 활동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교구 활동들을 교구와 학습지를 통해 오프북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의 은행인데 온라인 상태 뭐냐면 역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학습으로 확장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치원 원장님이 아니고 원감이죠. 원감의 자녀분이 7세예요.
실세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구와 온라인만 있어도 아이들이 개념을 100%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학습지가 없어도.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조금 놀랬다. 자기의 그 노력이나 교육의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디에도 없다. 수첩과 온라인만의 강점. 자, 뭐를까 싶죠? 인트로 애니메이션. 저희가 왜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넣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수학 프로그램에 하면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저희가 수첩과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학 프로그램 하는 애들은 교구 빌려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 수학 동화라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수학 동화를 안 듣고 저희는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수학 동화가 좋긴 좋죠. 글 많이 보면 좋고. 근데 요즘 이것도 이북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 일반적인 느낌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아이들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짧게 만들어놨어요. 집중도 있게. 이 인트로 애니메이션 주제는 뭐냐? 우리는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할 거야. 그런 주제를 질문을 던져주는 걸로 마무리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놀이에서 학습으로 확장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주제가 놀이, 도전, 협동, 대결 4가지 주제가 나와요. 주차별로 틀려요. 이 4가지 게임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협업도 할 수 있고 또 보시게 되면은 놀이나 도전 같은 경우에는 1인용 활동이에요. 1인 활동이에요. 협동과 대결은 2인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지만은 같이 할 수 있다. 특히 2인 이렇게 협동이나 대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하기에 참 좋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그 수업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대결이 됐을 거예요. 협동이라는 게 뭐냐면 친구가 서로 잘 맞춰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협동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4가지 게임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화려한 피드백 효과니까 아이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플래시 효과?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벤트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기자기하게 맞췄을 때 틀렸을 때 그런 이제 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게임 디자인 역시 이쁘다. 아까 보시겠지만 게임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이 교구가 나와 있는 캐릭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 옥구북, 온라인이 연속성 있게 느껴지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태블릿이든 뭐 핸드폰이든 PC든 언제 어디서나 다 연결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나 뭐 캠핑 갔으나 뭐 어디 갔으나 그냥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같이 엄마랑 게임을 해주고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대결이나 협동이 낫겠죠. 같이 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어때요? 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기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이기게 되면 뭐가 생기죠? 계속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어떡하죠?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런 활동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극하기에는 제가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첩바의 메인 온라인 페이지고요. 저희가 그 원장님 OT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용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12월까지는 온라인을 풀어놨어요. 누구나 다 와서 해보시라고. 근데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계정을 드릴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정은 지사별로 하나씩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들은 그 계정 하나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관리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애들 가입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아이들이 잊어버렸어요. 뭐 등등등 뭐 말도 그거 뒤처리하는 게 솔직히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사마다 하나의 계정을 주고 그 하나의 계정으로 지사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이버에서 수첩하라 치면은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왜 들어가냐면 수첩하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으로. 예, 뜨죠? 근데 그 네이버 검색 밑에 보시게 되면 카페도 있거든요. 이제 카페를 왜 만들었냐면은 일반 유치원 원장님들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카페를 만들어서 자료를 좀 업로드를 해놨어요. 저희 브로셔도 업로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샘플 영상도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사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 영업 다니실 때 뭐 브로셔가 없거나 그랬을 때면은 진짜 막 훌륭하잖아요. 태블릿 딱 가지고 딱 이렇게 비대폰 브로셔 보여주고 헛책 다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카페에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수축방한 검색에도 이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도 역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카페도 그 필요한 홍보용 자료는 좀 계속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명회를 듣거나 아니면 원장님들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원장님들 그거 뭐였지? 이 수축방 이름이 입에 잘 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검색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교본 너무 이쁜데 어떤 프로그램이지? 그런 걸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은 좀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실 때뭐 QR코드를 찍어주셔도 되지만 네이버에도 수축박, 구글에도 수축박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수축박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 자신감, 도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학습지라든지 이 교구의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은 실패할 경우예요. 한 90% 만들었는데 10% 못 만들어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랬을 경우 아이들은 또 거기에 조금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런 걱정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 하다가 안 되면 새로 고치고 하다가 안 되면 새로 고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습지에도 보게 되면 지면으로 푸는 학습지도 있지만은 선생님처럼 태블릿을 푸는 학습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장점이 또 뭐냐 그러면은 좀 안 좋긴 한데 아이들이 이 지우는 거를 싫어해요. 힘들어하거든요. 지우는 거를. 지우는 걸 힘들어해서 그 학습지를 손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저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트러시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면에 쓰거나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저런 거 쓸 것 같아요. 정말로 펜 들고 다 쓰고 지면에 쓰는 활동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온라인 교구, 교재를 통해서 즐거움, 자신감, 도전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담겨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풍부한 배경 지식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가정 연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아이를 유치원 보냈을 때 그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뭔가를 가져오는데 이걸 뭘 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림창 같은 거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어린이집에 유치원 가게 되면 학부모한테 막 푸시하는 그런 오늘은 무슨 활동에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저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쓰는 아빠는 아닌데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 연계가 되고 이번에 이런 활동했구나 저 문제를 활동했구나. 처음에는 온라인만 하려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수업이 끝나면 교재 교구를 가지고 가잖아요 집으로. 그럼 어머니들은 온라인도 해보고 교구 활동도 해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 갖다 주면 어머니들 어머 이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놔두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은 이런 목욕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별다른 매뉴얼 없어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생각만 있으시다 그러면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오프라인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연계의 효율이 상당히 높다. 대부분 다 어머니들은 내가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활동해주는 게 맞나?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5세는 수를 몇 가지 다뤄야 되지? 6세는 수를 몇 가지 다뤄야 되지? 7세는 몇 가지 다뤄야 되지? 이런 내용도 잘 모르시고요. 세모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어머니들은. 하지만은 이런 교재, 교구, 온라인 통해서 어머니가 충분히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안내해 줄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차별화, 경쟁력,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정말 여기 계신 지사님들은 원장님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거 팔아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원생님 촬영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원장님, 나는 원장님의 원을 위해서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장님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상당한 많은 호응을 얻고 반응을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감. 정말로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원장, 지사장님들이나 영업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원장님들을 지원해드립니다. 확실하게 이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마인드로 와서 영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의 신뢰를 위해서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면 저는 옆에다가 깔겠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사님들 원장님 색깔이 하나 보면 될 거예요. 이거 내 들어간다? 좀 더 싸게? 그럼 흔들리실 거예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왜 수첩반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수학이 대세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항상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정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물 인터넷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거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고3들 중에서 한 1등부터 3차등까지는 성적 때문에 다 어디로 가죠? 의대로 가죠. 3차는 1등부터 나머지 애들이 어디로 가요? 공대로 가요. 다른 나라는 틀리죠. 요즘은 정말로 AI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입시였거든요. 깨놓고 얘기하면 입시였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을 7세 고시라는 그런 데 보내고 영어 유치원 비싼 데는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요? 잘 아시겠지만 3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보통 180만 원, 좀 딴 데가 한 90만 원, 좀 반나절 하는데 90, 80만 원, 종일 받으면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좀 괜찮은 곳은 반나절 하는데도 280만 원, 350만 원 받는 유치원만 있어요. 영어 유치원들. 거기는 영어 유치원의 표현을 안 쓰죠. 영어 학교라고 썼죠. 영어 학교를 쓰고 거기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생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 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되면은 의대를 가는 게 아니고 최첨단 기술, IT를 발전시키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I가 너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굳이 대학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지금 캐스트 마크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능력의 기본이 바로 수학적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보통 IT라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프로그래머가 우수한 프로그래머냐면 로직을 잘 짜는 프로그래머가 뛰어난 프로그래머예요. 아주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짤 수 있는 사람들. 컨트롤 거의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소스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수한 프로그래머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가 제일 필요한 능력이냐? 바로 사고력이에요. 그것도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다? 5세에서 7세다. 그리고 뇌의 발달이 점점점 이제 감속되어 가는 시기가 언제냐? 제일 마지막이 언제냐? 초등학교 3학년이 10세라는 거죠. 10세 이후부터는 성장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잖아요. 늦지는 않죠. 그럼 효율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는 5세, 7세. 이때 연산학습만 풀어가지고 스킬을 키운다? 그게 아이들한테 좋다? 엄마는 좋아하겠죠. 7세가 갑자기 두 자릿수 득세를 해. 구구단을 해.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구구단을 말씀드려볼게요. 7세 아이가 구구단을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 실제로 교과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구구단이 나와요. 근데 걔가 그걸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다시 공부합니다. 왜요? 7세 때 뭘 했냐면 노래처럼 외우거든요. 이런 이는 잘 외우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요.
그럼 엄마들은 차에서 와 우리 애 구달할 줄 알다 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있고요. 자, 그럼 2 곱하기 2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2 곱하기 2는 무슨 뜻일까요? 더한다. 그럼 2 곱하기 8은 무슨 말이죠? 1을 8번 더한다. 속도가 늦죠. 2 한 번, 2번, 4, 6, 8, 10 이렇게.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꾸준히 안 해도 돼요. 속도는 늦지만 그 얘네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눗셈도 뭔지 아세요? 4 나누기 1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4 나누기 2는 4에서 2를 몇 번 빼느냐는 거예요. 4에서 1을 한 번 뺐죠? 2가 남죠? 1을 한 번 더 빼면 뭐 남죠? 0이 남죠. 그러면 4 나누기 2는 2를 몇 번 뺐다? 2번 뺐다는 말이에요. 이런 원리만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9구단은 그 많은 1단부터 9단까지는 5대 5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팁을 드리자 그러면 9단도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익히는 방법도 있고 제일 쉬운 건 뭐다? 몇 단이다? 5단. 그 다음에 2단, 4단. 그 다음에 힘든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다? 7단, 8단. 9단은 또 쉬워요. 손으로 하는 9단도 혹시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9단 같은 경우에는 1씩 커지고 10씩 커지고 1씩 작아진다.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스킬들은. 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이다. 그래서 뭐를 키워야 된다? 감각, 또 영양 이걸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사님들은 어디를 가면은 오늘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패스트 팔로워가 되느냐, 퍼스트 무브가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여기 잘 되고 있네. 나 따라해야지. 운 좋으면 뭐 같이 잘할 수 있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1등은 되지 못하죠. 요즘은 솔직히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좀 이제 문 닫고 사라지는 애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학원도 그래요. 학원도 그 부익부 비익부 현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형 학원이 없어요. 중소형 학원들, 중도 없어요. 소형 학원들만 많아요. 근데 아주 거대한 학원들은 살아남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퍼스트 무브인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선점해서 내가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만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지역 아동교육을 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도 그렇고 치사님도 그렇고 약간 좀 오바서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지역의 유치원 교육은 내가 이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유치원 원장님들도 어떤 가져야 되죠? 우리 아이는 내가 최고의 교육으로 보답을 하겠다. 어머니한테 인정받겠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원장님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를 선택한 우리 원장님들은 뭐다?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왜 수첩반인가 이제 진짜 웃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창원, 울산, 포항, 대구, 광주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뭐 좁게는 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어린이집은 안 하는데요. 유치원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게 맞겠죠, 정확하게. 내가 뭐 20명짜리 20군데 가느니 그냥 200명짜리 한 군데 오긴 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원장님들은 유치원 원장님을 모시는데 100분 이상의 원장님들이 그때 24분인가 오셨고요. 제일 많이 행사에 참여한 그 원장님 수는 116명. 생각외로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아쉬운 게 뭐였냐 그러면은 놀이 수학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보자마자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는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뭐지? 왕군가? 놀이교군가?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도 많으셨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수학을 알고 오시는 분들인데 학습지 하시는 원장님들은 잘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요, 비율이. 그래서 제가 지자님들 물어봤죠. 그러니까 좀 약간 연령이 있으시고 이제 그렇지. 저는 효과 위주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이거 뭐 필요해. 뭐 그냥 애들 다 보고 잘하고 하면 되지. 엄마들이 인정해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원장님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티지까지 해갑니다. 하시면 제가 열심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설명도 하고 원장님들 응대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저희가 행사 내용 프로그램 안내하고 교구 교재 원래부터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선물 전등 이런 식으로 많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응이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는데 정말 분위기는 괜찮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OT 제품을 제시할 때는 현수막하고요. 제품 A, B, C 단계별로 쭉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너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뷰 이런 거 나타나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오시는 원장님들도 지사님들도 온라인에 대해서는 그냥 온라인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아까 수첩바로 검색을 해서 집이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재미있어요. 제가 왜냐면 온라인을 강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교재 교구도 주제지만 온라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원장님들도 다 이거를 부수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시면은 느낌이 틀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런 거 설치해놓고 원장님들 저랑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설명 시간 꼭 임박해가지고 오시는 진행들 원장님들이 그냥 70%, 한 30%는 열정이 지금 좀 일찍 와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얼마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참 해보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자, 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지사님들도 그렇고 영업 담당도 그런데 제가 받아본 질문들을 요약해본 거예요. 일반적인 질문은 예상이면요 13,000원. 이거 왜 질문하냐면은 영화를 아시는 원장님들이 이걸 보시고 나 이거 쓸래요 이러더라고요. 이쁘니까 쓸래요. 근데 저희가 13,000원에서 5, 6, 7, 4 그래서 내년에 쓰시죠. 근데 거기는 영화가 있고 영화 다른 영화만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죠 그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또 물어보는 거 이거 세트로 구매해야 돼요? 원에서 보유하는 거냐 아니면 개별로 나가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온라인이 한 세트로 개인별로 공급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싸 보이는데 얼마인가요? 정말 이렇게 비싸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한테 여쭤봤죠. 얼마로 하실까요? 12,000원입니다. 했어요. 인사랑 쌤이 있나요? 아까 물어보시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형 교육과정에 맞게 초등 1, 2학년 국가 500명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력에 맞는 연상이 아니고 연산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구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구와 온라인 콘텐츠로 연산학습을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꼭 이렇게 대답하라는 건 아닌데 물어보시면 그냥 저희 연산학 없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안내해드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업 중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과정 인기 학습이 가능한 거고요. 그 아이들이 수업 중이기 때문에 교과 교재는 유치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실 때 한번 같이 할 과정 인기 학습이 가능하고 수업이 끝나는 교구와 학습지에서 집에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쁜데 이거 땡기만 구매할 수 있어요. 마음 같았으면 팔고 싶었죠. 하지만 특정 교구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지사님 부를까? 왜냐면은 이거 100개 받아가지고 쓰다 보고 괜찮으면은 이것도 쓰지 않을까요? 그거 쓰지 않을까? 네. 예. 지사장이 원래 팔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몇 개월 과정인가요? 예, 저희는 단계별로 12개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따라 가지고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예. 영어 버전도 있나요? 지금 들어가는 유치원 중에 영어 유치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 운영 중이신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약간 유치원 레벨이 있나 봐요. 저희 제품 중에서 유초동 쓰고 있는 CTMJ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쓴대요. 얘랑은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쓰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 영어 유치원에서 좀 레벨 있는 걸 쓰고 한글로 쓰는데 이거 정말로 영어로 나오면 이걸로 정말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버전만 있습니다. 추후 개발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번역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에 이렇게 이거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약간 일부 개발해놓고 있긴 있거든요. 샘플링 돼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내년이면 그게 영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봐서 우리 영어 버전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본사에서 문제가 나고 난 뒤에 그렇게 안전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개별 태블릿이 필요하면 저희는 개별 태블릿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주도하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나 터치 모니터 사용을 추천합니다. 이런 거. 요즘 유치원을 가보니까 유치원이 이제 어린이집 말고요. 유치원 가보니까 웬만한 이런 거 다 했어요. 어떤 유치원 가니까 거의 뭐 이만한 게 있는데 진짜로 애 키도 안 닿는 거. 스크린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영상에서 보셨듯이만 저런 이동식 태블릿 써도 돼요. 저거 요즘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7, 80만 원 뭐 스탠바이 미 이런 것도 100만 원, 120만 원 했잖아요. 요즘 저런 거 이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그냥 30만 원대, 25만 원대, 30만 원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 우리 지사님 그럼 3년 약정 해주세요. 한대 넣어줄게. 당연히 넣어주죠,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 기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본사에서 뭐 프로모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알아서 하세요, 지사에서. 자, 그다음에 영업적인 체크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발 사항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사에 내보낸 초등학교는 1호부터 8호까지 교구 교재가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9, 10, 11, 12호가 10월에 개발 완료하고 제작이 완료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은 바로 교구 교재를 미출구했던 부분을 또 일괄적으로 출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교구는 9월에 이제 10, 11, 12호 지금 교구는 9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 11, 12호가 상당 완료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교구 교재 이제 미출구했던 부분들은 출구를 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7월, 8월에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좀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2개의 유치원에서 쓰기로 했어요. 2학기 때. 그래서 9월 2일인가, 9월 2일 맞나요? 9월 2일 날 제가 170개 한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 유치원이랑 지사님은 제가 계속 티카타카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원장님이 어떤 프로그램사가 있는데 1학기 때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6호까지 사용을 했대요. 실적반에 7호부터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개발이 있다 없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한 5호부터 사용을 하셔라. 그럼 충분히 서비스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6호부터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호, 8호는 게임은 다 개발돼 있어요. 앞에 인터넷 능력만 좀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7호도 그렇게 쓰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약간 테스트 내년에 사용할 거 대비해서 그래서 7월 달에 쓰고 9월 달에 쓰고 11월 달에 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렇게 쓰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고 세팅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온라인 콘텐츠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 앞에 단계를 사용하시면 된다.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저희 커리큘럼이랑 일반 행사 커리큘럼이랑 순서가 틀릴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시간에 보시면 시계라든지 순서 순서는 앞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시간과 시계는 다 뒤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앞에 나와 있어요. 왜? 7세 때부터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유치원에 대해 시간을 적용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계를 앞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1호, 2호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 매뉴얼 같은 경우는 1차 버전에서 2차 버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올해 안에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도입 시 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두 군데에서 이렇게 쓰시기로 하셔가지고 도입하는데 1호에서 5호 사이 제품으로 도입을 안내해 주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되지 않아요? 돼요. 근데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하자는 거죠. 1호부터 5호까지 안정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6호는 데이트가 상관없고 그러고 나서 올해까지는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하반기 올해 현대제 개발 미완료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자, 이게 교수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티처스 매뉴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놀이 상상 집중 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에 나오는 스토리가 활동 목표는 뭘까? 이 활동 목표를 제시를 하고요. 선생님께 이런 질문도 해봐요. 엄마 닭이 달걀을 한 개 더 낳으면 달걀은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해보세요. 지도상 유의했죠. 그 다음에 놀이 활동 목표. 그 다음에 이런 활동 목표 제시는 이 교구 활동에서는 이런 활동도 해봐요. 이렇게 교수 매뉴얼이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을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교구 활동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00번 설명해도 이해 못하시면 그냥 한번 더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왜냐면 제가 신성대라는데 그 대학교 부속 유치원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과 한 번 갔었거든요. 매뉴얼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번 딱 가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은요. 거기 들어오는 강사분들은 다 그 대학교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와서 인턴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는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온라인 문제 해본대. 온라인 활동 못 해보면 이 교구 활동 어떤 건지 대충 감을 잡는데 그다음에 학습 활동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수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샘플이니까 샘플이 아니고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 난 인터넷이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입을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어요. 있다는 거. 되어 있어요. 쇼핑몰 가입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입을 저희가 직접 회원가입 해야 되는데. 그렇죠. 회원가입 하시고 이제 본사에서 승인하는 시스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영업 다니실 때 그냥 브로셔나 들고 가지 마시고 이 교과 한 세트 있잖아요. 교재 들고 와서 선생님과 한번 보세요라고 안내해주고 그냥 가져가지만 깝지만 영업 자체는 생각하고 자 이게 뭐고 한번 해봐요. 보고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시다가 연락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지치죠? 너무 잘해요 제가? 시간이 넘어가요? 순서가요? 네, 그렇죠. 그럼 박수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5분만 쉬었다가 교구 활동만 몇 개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구를 제가 추천하는 교구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잠시 테스트 해보고 체험해보고 나 이거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수영료를 고르긴 하시더라고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체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 또 가서 지사에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또 까먹잖아요. 바쁘시니까 이왕 온 김에 해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제가 5분 있다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쉬고 제가 25분부터 30분부터 하죠. 30분 시작할 거예요. 30분 시작을 하고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오고 쉬시고